네,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주식TV입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 내용은요, 로봇 세계 1위 이 기업은요, 두산 로보틱스보다 1월에 더 많이 오를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종목명까지 깔끔하게 공개되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산업부에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발표했죠. 2030년까지 로봇 100만 대를 보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단계에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로봇에 대한 그런 강화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로봇이 줄 수 있는 효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생산 가능 인구를 빠르게 대체해 줘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산업이 될 수 있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부품 80%를 국산화를 추진하는 그런 기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제 반도체에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면서 우리나라가 국산화 노력을 했을 때 한 3, 4년 핵심적으로 또 드라이브를 걸고 움직였을 때 국산화를 잘 만들었었던 그런 기업들을 되살려 가지고 이런 신규 산업에서도 국산화로 많은 그 미래 먹거리들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100만 대를 보급하는 내용인데요. 5년 단위로 이게 수립 계획이 시행이 됩니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둘 때 5년, 10년, 20년 이런 계획을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도 그런 거에 맞춰서 움직인다면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주식 계좌도 더 좋아질 것이고요. 항상 정부의 스탠스와 동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정부의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적자를 감수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책이 주는 게 진짜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뭐 기업의 이익을 만들어서 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정책 지원, 투자를 통해서도 돈이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산업 규모가 이제 4배 정도 커질 걸로 기대가 되고 20조 원에서 플러스 알파 기대가 됩니다. 뭐 기술 인력 기업에 대한 지원들, 산업 사회 수출에 대한 내용들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로봇의 친환경적인 환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수익과 매출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게 이제 많은 국부를 창출해 주는 건 당연한 거니와 이제 편한, 그리고 더 많은 생산성을 가진 그런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진화가 되겠죠. 최근에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AI와의 결합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말귀를 알아듣고 작업을 합니다. 이게 수행이 되려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작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가능해져야 돼요. 최근에 테슬라에서 그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봇이 펜 굴리기를 할 수 있고 손가락으로, 그리고 스쿼트라는 인간이 하기도 어려운 자세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로봇은 기능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AI가 디테일하게 명령어를 주면 또 그런 수행할 수 있는 디테일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합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LLM이 이제 이게 많이 진화가 되면서 AI 기술과 결합된 로봇, 그래서 로봇이 다시 한 번 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계연구원 김창현 인공지능 기계연구실장팀이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AI를 활용한 로봇 작업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는 야, 너 이거를 뭐 사과를 하나를 들어, 아니면 저 박스를 저 오른쪽으로 옮겨줘, 뭐 이런 식으로 작업 명령을 하면은 인식 자체가 100%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로봇은 입력한 인풋대로 아웃풋을 그대로 해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뭐 나오는 불량률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고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잘 보완이 되는데, 이 LLM이 애초에 내가 사과 박스를 날라라고 했는데 이 로봇이 뭐 예를 들면 뭐 배박스를 잘못 이해해서
빨간 박스를 날아야 되는데 파란 박스를 나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졌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해질 것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진화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에서도 이게 돈이 되니까 이제 M&A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종희 삼성 부회장이 CES 2024 이제 뭐 성료가 되었는데 대형 M&A를 언급했고 로봇에 대한 코멘트도 여러 번 한 것을 여러분들 좀 포인트를 잡아 두실 필요가 있고요. 삼성은 또 진행하고 있는 게 삼성 로봇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CES 행사에서 대형 M&A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 삼성이 하만을 인수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부회장이 굉장히 욕을 먹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대형 M&A가 없었어요. 로봇 기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한 500억 정도 투자가 들어갔었는데 이 500억 투자만으로도 이 주가 자체가 뭐 300% 이상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같이 투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돈이 증가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인프라와 노하우들이 결합돼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형 M&A가 하만 같은 게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만도 삼성이 인수한 뒤로 굉장히 기업의 레벨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 당연하지만 주가에서도 큰 수익이 기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은 제조를 떠나서 이제 리테일과 홈과 개인까지 친환경적으로 인간과 공존하는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이제 이해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성형 AI가 무한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로봇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부분, 그리고 삼성이 삼성 로봇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제 올해 대형 M&A를 성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현재 이재용 회장의 오너 리스크가 이제 1심 판결이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이 오너 리스크가 이제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리스크가 뭐 악재가 됐든 간에 어쨌든 소멸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내부적으로 M&A에 대한 움직임들 많이 움직일 수 있고요. 이재용 회장에 대한 그런 그 재판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분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상속에 대한 것도 좀 정리를 하고 있죠. 이 가장 큰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는 상속 부분도 해결이 된다면 이재용 회장도 좀 본격적으로 이런 M&A에 대한 움직임, 과거에 하만을 움직였었던 것처럼 이것도 벌써 오래됐어요.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로봇 관련돼서 좀 M&A 빅딜을 좀 터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도 미래 먹거리를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LG가 LG 엔솔을 통해서 그룹사 전체적으로 레벨업을 재계순위를 한번 올리기도 했었고 재계순위 2위에 들어간 적도 있었죠. 다시 SK에 밀리긴 했지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LG 이노텍 같은 기존의 기업들이 이제 테슬라향 그리고 애플향 매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LG 이노텍도 이제 차세대 기판 투자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도 이제 돈들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LG 이노텍, LG 엔솔 같은 그런 기업들을 한 번 더 만들어내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삼성도 M&A에 대한 강화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LG전자에서도 M&A나 지분 투자 그리고 이번엔 로봇이라는 핵심 섹터를 언급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로보스타라는 기업이 이 내용이 말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요. LG전자 원래 계열사였어요. 근데 LG 구강모 회장이 취임했을 때 LG전자가 지분 경영권 인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로보스타가 52주 신고가 기록도 했었고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LG전자의 신규 투자 계획에 따라서 다시 한번 통큰 투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꼭 로보스타의 지분에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LG전자가 맘먹고 드라이브를 건다면 로보스타 통해서 산업용 로봇을 제조해가지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보스타처럼 LG와 관련된 그 지분 관련된 로봇주가 있고요. 협업하고 있는 로봇주들도 있으니까 일단 뭐 천천히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로봇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는 AI 모멘텀이 붙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AI 분야는 당연히 돈이 가장 크게 되는 분야입니다. AI가 돈이 되다 보니까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버티컬 AI 분야에 대한 M&A 큰 장이 선다라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M&A가 당연히 돈이 되고 성장성이 높은 시장인 건 맞는데 M&A까지 언급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AI를 통해서 이 특화된 AI 분야들 그 뭐 LG나 삼성이나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본인들의 장점을 가진 AI들을 살려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가전이나 메타버스, 로봇 서비스 같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ES에서도 이제 뭐 로봇과 AI가 가장 중점이었는데 이 당시에 로봇과 AI가 결합만 되면 바로 상한가 가는 흐름들을 보였어요. 그때 부각받아서 새롭게 스타가 된 종목이 현대 HT라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주가를 한번 보시면 현대 HT가 CES 시절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이렇게 거의 뭐 3연상 같은 흐름 보이고 이제 눌림목이 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시장에 대해서는 후속주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제 인탑스도 삼성전자 로봇 보픽과 연관이 되면서 바로 단일 재료 하나만으로 상한가를 가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눌림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삼성처럼 LG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로보티즈도 지금 LG에서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온 건 아니지만 로보티즈는 뭐예요?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죠.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나왔음에도 이렇게 저가에서 조용하게 올리는 흐름, 이게 벌써 스윙적으로도 30%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겠다? 로봇과 AI가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 로봇과 삼성 아니면 로봇과 LG 이런 M&A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종목이면은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줄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비교적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종목을 좀 이렇게 좀 선정을 해봤는데 일단은 CU박스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다시피 저점에 있죠. 일단은 저가 메리트가 있고요. 시총이 800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선정을 해봤고 유통 물량도 이제 한 40% 정도, 그러니까 60% 정도밖에 안 돼요. 최대 주주랑 이제 대주주 지분을 제외하면은 이제 60% 정도밖에 유통 물량이 안 돼서 테마적으로도 많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타겟이 될 종목이에요. 그래서 CES에서도 이제 LG가 이렇게 10조 원에 관련된 투자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들도 책정이 됐는데 CU박스는 LG CNS랑 세종청사의 DX 전환을 마무리한 바가 있어요. 같이 협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LG 입장에서는 다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양사 지분 비율 50%, 서로 동일한 규모에서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CU박스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LG CNS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나 5G나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AI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거. 그래서 CU박스는 AI와 관련된 내용을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LG에 대한 레퍼런스까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어디다? 바로 CU박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볼만한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는 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프로닉스라는 기업이에요. AI 기반한 음성 센서를 개발합니다. 아까 로봇이 AI와 결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음성 센서예요. 내가 박스를 옮겨라고 했는데 애가 락스를 옮겨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이상한 작업을 하겠죠. 게다가 그 로봇 현장에 락스라는 게 만약 없어요. 그러면 락스 대신에 막 이상하게 오류를 판단해서 이상한 작업을 해버릴 수 있고 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성 센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음성 센서는
무조건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엄청난 백테스팅을 기반으로 해줘야 돼요. 그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AI예요. 그래서 나는 박스라고 발음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 박스라는 발음이 락스처럼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있을 거예요. 뭐 이 단어 하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라든지 뭐 발음이 비슷한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단어인데도 또 여러 의미를 주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맥에 맞는 거를 더 고려했을 때 더 올바른 것을 고려해 준다라는 거죠, AI가. 그렇기 때문에 AI의 음성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윈의 자회사예요. 여러분들 프로닉스라는 기업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아윈이라는 이제 상장사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해서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AI 음성 센서 활용해서 구글 테슬라와 협력을 한 레퍼런스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이윈입니다.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2016년에 설립된 프로닉스가 AI 음성 센서와 마이크로 LED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술 스타트업이고, 카이스트 이건재 교수가 국내 히트 시장 1위 기업인 아윈에 투자를 하면서 프로닉스까지 현재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AI 기반 음성 센서가 프로닉스의 가장 메리트 있는 핵심 파이프라인이에요. 뭐 아직 지금 이걸 가지고 매출이 확실하게 발생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닉스가 구글 테슬라와 AI 음성 인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윈이 프로닉스와 AI 음성 센서 신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닉스에서 매출이 본격화되는 경우에는 아윈의 흡수합병 가능성까지 있어요. 뭐 흡수합병이 되지 않는다도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테슬라와 구글에 대한 레퍼런스와 AI 음성인식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아윈이라는 기업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 재료들로 인해서 바닥권에서 큰 상승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한 뭐 3, 4개월 만에 굉장히 큰 상승 나온 거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 당시에 뭐 한 200%, 300% 올라갔었는데 지금 주가 다 반납하고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고 주가에 호재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금방 또 올라갈 수 있는 시총 500억짜리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되는 주식TV는 현재 주식 스터디를 실시간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는 실시간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 트렌드 있는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기대 수익률 큰 종목들 위주로만 여러분들 소개해드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꾸준하게 매매하신다면 수익도 잘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되는 주식TV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